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 2일 엄청나게 폭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주식창을 보는 게 두렵다라는 서학개미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7월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측치를 밑돌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졌잖아요. 3개월치 평균 실업률이 12개월 평균치보다 0.5%포인트만 빠르게 상승해도 경기가 침체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샴의 법칙, 이게 이미 발동됐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월가 언론들 어이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친 게 매우 크다. 이 파월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9월에는 소위 B컵,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압박 어떻게 될진 좀 두고 봐야 되겠죠. 8월에는 기준금리 결정을 안 하니 8월 경제지표에 따라 상황은 또다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오마의 현장, 투자에 규제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바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죠. 근데 버핏이 가장 애장한다고 알려진 주식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식을 대거 매각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주식이 뭘까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애플이죠, 애플. 그런데 버핏은요, 그 애장한다는 애플 지분의 절반가량을 매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매각한 자금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버크셔의 현금 보유액이 무려 2,76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77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 377조 원,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1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아이고, 근데 버핏이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무려 6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죠. 아니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버핏은 이 많은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요? 그냥 들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곳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도대체 그곳이 어디일까요? 일단 버핏이 이렇게 많은 현금을 확보한 이유가 뭘까? 이것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론들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미국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것. 지난 3일 버크셔가 공표한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버크셔가 보유한 애플 주식 시가총액은 3월 말보다 38%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2분기에 애플 주가가 23%나 상승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유 애플주 가운데 40%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버크셔는 지난 4분기에도 1%, 올해 1분기에도 13%, 그런데 이번 2분기에도 49% 이상 3분기 연속 애플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버크셔가 2분기에 가장 많이 팔아치운 주식, 바로 애플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월가에서는 버핏이 애플에 가지고 있던 인식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애플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겠죠. 버핏은 지난 5월 버크셔 주주총회 때만 해도 애플은 지극히 훌륭한 투자 대상이며 2024년 말 시점에 최대 보유 주식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이후 매각 속도가 오히려 빨라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애플의 지지부진한 혁신 때문이다. 요 얘기가 뭐냐? 애플은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에 삼성이 갤럭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탑재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었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이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애플 매니아들이 실망했는데 그 중에 버핏도 있었다. 버핏도 실망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숫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버크셔가 가지고 있는 애플 지분 가치가 아직도 얼마인 줄 아세요? 842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15조 원이 넘어요. 버크셔는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애플 전체 지분의 약 2.6%를 보유한 대주주 지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버핏이 애플과 완전히 손절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3분기에 더 매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순 있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버크셔가 매각하고 있는 주식, 애플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애플만이 아니거든요. 버크셔는 포트폴리오에서 애플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도 지난달에 12일 연속 매각해서 지분을 8.8%가량 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의 전기차 제조체 비아디 같은 주요 종목들도 대거 처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분석해요. 가치 투자로 유명한 버핏 회장이 연이어 주식을 대량 매각해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그가 견고한 수익을 낼 만큼 충분히 좋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버핏은요, 지난 5월 주주총회에서도 우리는 기꺼이 돈을 쓰고 싶지만 위험이 매우 낮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었는데, 이를 근거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거품론이 힘을 얻고 있죠. 이 팩트셋에 따르면 최근 S&P 500은 향후 5개월 동안 예상 수익 대비 약 21배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평균 대비로도 무려 16배를 넘어섰다는 거죠. 닷컴 버블 붕괴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거품이 한순간에 터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버핏의 애플 주식 매각은 많은 투자자들을 두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 경기 침체가 점점 확실해지고 있고 주식에 대한 매력도 사라졌다라는 증거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두 번째 이유도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버핏이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 두 번째 이유. 바로 기업 인수나 주식 추가 매입을 위한 보석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버크셔의 애플 주식 매각에 대해 기업 인수 또는 하락장에서 추가 주식 매입을 위해 현금을 대량 확보한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왔었거든요. 이후 버핏이 지난 5월 주주총회에서 1분기 애플 주식 매각과 관련한 질문에 세금 때문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당시 그는 향후 자본이득세율이 인상될 경우에 대비해 올해 애플 지분을 매각하는 게 버크셔 주주들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아니, 그런데 자본이득세율 인상이랑 애플 지분 매각 그리고 주주이익,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점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 일반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아예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가에서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다고 세금을 이렇게 많이 뜯어가냐 라는 불평을 하기가 일수 아닙니까? 그런데 버핏의 생각은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붙은 세금까지 있을 정도죠. 일명 버핏세. 왜 이런 세금이 붙었는지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짧게만 설명드려보면, 버핏이 2011년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에서 자존심이 매우 상했다라는 불만을 터뜨렸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해, 그러니까 2010년이 되겠죠. 이 버핏이 낸 소득세 세율이 17.4%인데 버핏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20명의 직원들이 낸 소득세 평균 세율은 36%. 나보다 2배가 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라는 항변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절대치로 따지면 버핏이 훨씬 많이 내겠죠. 이 직원들 세율이 2배 높다고 하지만 직접 내는 세액은 버핏의 3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소득세율 2배가 차이가 난다. 오히려 버핏이 절반밖에 안 된다.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등장한 단체가 있습니다. 자칭 애국적인 백만장者.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 정부가 자신들에게 부유세를 매겨달라 라고 공개 요구하고 있는 이색적인 단체잖아요.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세금이 바로 버핏세. 이 버핏세란 이름까지 붙어있죠. 실제로 최근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미국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자본이득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이런 버핏이 자본이익세율 인상에 대비해 애플 주식을 매각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수백억 원의 상속을 받으면서도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한탄하는 우리나라의 일부 부자들과는 좀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물론 이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버핏이 보여온 행동,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버핏이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절대 미국에 반대되는 베팅을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지난달 CNBC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버핏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미국에서 태어난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국은 미래 세대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버핏은요, 가장 어두운 시기에서도 미국의 근본적인 힘과 회복력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 자리에서 밝혔다고 하는데요. 버핏은 1930년대 대공황, 2차 세계대전, 쿠바 미사일 위기, 9.11 테러,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까지 이거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더 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지켜봐왔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핏은요, 기적은 세계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지만 경제 성장, 개인의 야망과 비즈니스 성공을 촉진시키는 곳으로 미국만한 곳을 난 본 적이 없다.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인큐베이터로서 미국 같은 곳은 없었다. 몇 가지 심각한 단절에도 미국의 경제적 진보는 숨 막힐 정도였다 라는 평가까지 했다는 겁니다. 버핏의 나이가 올해 94세 아닙니까? 버핏은 이런 얘기까지 남겼다는 거예요. 나는 남은 생애 동안에도 미국에 베팅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권유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자신의 조국을 사랑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우리 기업인 중에서도 이런 애국심을 보이는 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아무튼요, 이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팔아 확보한 377조 원, 이거 허투루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유망한 미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국 주식을 다시 사는 데 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상상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그게 뭘까요? 바로 미국 국채 인기 하락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동안 미국 국채의 큰손이었던 중국, 일본이 보유량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 가격이 크게 내려가면서 발행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버핏이 그냥 두고만 볼까요? 절대 미국에 반대되는 베팅을 하지 말라는 버핏, 혹시 이를 해결해 주려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버핏은 최근 들어 미국의 초단기 국채를 매주 13조 원어치나 사들이고 있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까지 했더라고요. 물론 버핏이 이렇게 계속 사들일지 다른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건 아직 알 수 없어요. 버핏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올해 한 해 예산의 절반이 넘는 현금을 버핏이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분간은 버핏의 말과 행동,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미국 국채를 계속 사들이는지 아니면 다른 유망 주식에 투자하는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